윤선영의 톡톡톡. 윤선영입니다. 일부러 아픔의 쓴 잔을 마시는 사람은 없고 또 고통의 불 속으로 일부러 들어가는 사람은 없죠. 어려움을 딛고 선 사람이 크게 되고 고통을 겪어본 사람이 성공한다고 해서 일부러 그런 힘듦을 선택하고 겪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누구든지 삶의 길은 순탄치가 않아서 수고를 하고 역경을 만나긴 합니다만 그때마다 이길 힘을 기르면서 인내하는 거죠.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 용기를 갖고 기운을 차리라는 주위의 말은 포기하지 말고 새롭게 정진하라라는 말일 겁니다. 이런 이기는 기술들이 내 안에 축적돼서 자신만의 생에 대한 노하우가 생기게 되고 삶의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누구든지 나약해질 수 있고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생각이고 마음이겠죠. 긍정적인 시각이든 부정적인 시각이든 판단의 차원은 끝까지 그 사람의 생각과 함께합니다. 그러나 부정의 시각을 선택한 사람은 이 생각의 끝에서 절망 쪽을 선택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요. 이 긍정적인 시각으로 이 생각한 사람은 희망으로 방향을 바꾸게 될 겁니다. 겪어도 이 힘든 것들이 계속 엄습하기만 할 때, 또 모든 것을 다 놓아버리고 싶을 때, 그래도 우리는 그때 긍정적인 시각으로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래야 다시 일어설 수 있고 쓰러지는 자신을 세울 수 있을 겁니다. 긍정적인 사고가 승리자를 만듭니다. 마음이 울적하고 답답할 땐 산으로 올라가 소리를 한번 질러봐. 나처럼 이렇게 가슴을 펴고 꿍따리 샤바라빠빠빠빠. 기쁨과 슬픔이 엇갈리고 좌절과 용기가 교차되고 만남과 이별을 나누면서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고 뜻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고 마음먹은 대로 될 때도 있어. 다 그런 거야 누구나.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니까. 다 그렇게 사는 거야. 희비가 엇갈리는 세상 속에서 내일이 다시 찾아오기에 우리는 희망을 안고 사는 거야. 마음대로 일이 되지 않을 때 하던 일을 멈추고 여행을 떠나봐. 바다를 찾아가 소리를 질러봐. 꿍따리 샤바라빠빠빠빠. 꿍따리 샤바라빠빠빠. 꿍따리 샤바라빠빠빠. 우울한 날이 계속 이어질 땐 신나는 음악에 신나게 춤을 춰봐. 나처럼 이렇게 리듬에 맞춰 꿍따리 샤바라빠빠빠빠. 기쁨과 슬픔이 엇갈리고 좌절과 용기가 교차되고 만남과 이별을 나누면서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고 뜻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고 마음먹은 대로 될 때도 있어. 다 그런 거야 누구나.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니까. 다 그렇게 사는 거야.
오늘 첫 곡으로 띄워드렸습니다. 아이유의 꿍따리 샤바라. 자, 여러분들 어떠세요? 꿍따리 샤빠빠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지금 이 날씨를 즐기고 계시는 분들 많으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사실은 이 동부태평양 해상에서는 허리케인이 새롭게 생겨났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이 허리케인 펠리시아가 이 하와이와는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당장 하와이 날씨에 영향을 미친다거나 또는 여러분들께서 이제 걱정을 하셔야 되는 그런 수준은 아닙니다. 하지만 밤새 이 열대성 폭풍이었었던 펠리시아가 이 허리케인으로 지금 세력이 강화가 됐고요. 계속해서 지금 강화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국립 허리케인 센터는 오늘 새벽 5시 현재 이 펠리시아가 멕시코 바하 이 남단에서 한 남서쪽으로 약 775마일, 힐로에서는 약 2,450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 허리케인이 지금 시속 12마일 정도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대 풍속 같은 경우는 시속 90마일 정도 되는데 이게 이제 점점 더 강화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폭풍이 잠재적으로는 하와이에도 뭐 큰 파도나 또는 비를 몰고 올 수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뭐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하기에는 좀 시기가 이릅니다. 여러분들께서 일단은 지금 동부태평양 해상 쪽에서 허리케인이 하나 생성됐다라는 것만 일단은 지금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뭐 하와이 쪽으로 다가오게 된다면 제가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업데이트된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그 뒤에 지금 열대성 폭풍 하나가 더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바로 지금 뒤따라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따라서 이 상황이 변화가 보이게 된다면 여러분들께 이 업데이트된 소식 가장 신속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여러분들께서 뭐 허리케인 걱정은 하시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주의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뭐 날씨는 하와이가 더 이상 우리가 뭐 이 불평불만을 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도 좋죠. 이 트레이드윈 날씨가 이번 주말에도 계속해서 이어질 전망입니다. 좀 강한 그런 바람이 불기 때문에 이 마우카 사이드, 윈워드 사이드에는 아침 저녁으로 비 올 확률이 좀 높아지겠고요. 또 강한 바람을 타고 여러분들께서 이 산 쪽에서 밀려오는 소나기를 맞으실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너무나도 아름답고 시원한 날씨가 지금 계속되고 있어서 오늘 벌써 목요일이잖아요. 이 주말 계획 세우시는 분들 아무 걱정 없이 주말 계획 세우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좀 강한 바람 불기 때문에 이 바람에 대한 대비들만 좀 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자, 도로 상황은 계속해서 이곳저곳 공사 이어지고 또 이 상수도관 파열되는 곳들이 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밤새 이 카카코 지역에서 8인치짜리 이 수도관이 파열이 돼서 지금 이 카카코 사우스 스트리트 일부 구간이 통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수도관 파열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 퀸과 칼레카우 일라 사이에 이 사우스 스트리트 여러분들 호놀룰루 소방서 그 본부 근처에 있는 곳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여기 인근 지금 통행이 통제가 되고 있거든요. 따라서 여러분들 주의 기울여 주셔야 되겠고요. 이 카카코 지역은 아무래도 이 통행량이 좀 많은 곳이기 때문에 주의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지역에 지금 급수차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혹시 물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요. 이쪽으로 가시면 급수차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물을 공급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톡톡톡은 아주 다양한 소식들로 꾸며드릴 예정인데요. 이번 주가 굉장히 특별한 주간이다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죠. 저희가 이 라디오 서울 하와이가 개국 21주년을 맞이하는 그런 주간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개국 21주년 특별 인터뷰 이 시리즈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고요. 오늘은 그 특별한 시간 이 김한나 가정폭력상담센터 스페셜리스트 모시고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지금 이 하와이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심각하게 지금 이 대두가 되고 있는 가정폭력과 관련된 문제들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대처하셔야 되는지
또 어떤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지 이제는 행동해야 할 때라는 것 말씀드리면서 이 다양한 이야기 나눠볼 예정입니다. 이 가정폭력과 관련된 이 문제는요. 이번 한 번 이 단발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이 김연나 스페셜리스트와 함께 앞으로도 저희 프로그램에서 계속해서 시리즈로 다룰 예정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이 많이 청취해 주시고요. 관심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로컬의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신규 확진 환자 수는 계속해서 이 안정권으로 지금 이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반면에 지금 미국 전체의 상황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미국 35개 주에서 코로나 확진자 수가 50% 이상 지금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하루에 2만 6천 명 이상이 감염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역시 인도발 변이 바이러스인 델타 변이가 큰 역할을 담당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새롭게 걱정이 지금 되고 있고요. 많은 분들께서 우려를 하고 계신데 특히 이 백신 접종률이 낮은 알칸소나 미주리, 루이지애나, 네바다 같은 곳에서 이 대규모 발병 케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내 19개 주는요. 최근 2주 새에 증가율이 100%를 넘고 있답니다. 이 정도 되면 정말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죠. 반면에 이제 백신 접종률이 높은 곳들, 예를 들어서 뭐 이 북동부라든가 또는 서부 해안가 주들 이런 곳에서는 확산세가 확실히 약한 편이라고 하죠. 백신 접종률이 가장 미국에서 높은 버먼트주 같은 경우는요. 신규 확진 환자가 뭐 11명 정도밖에 되질 않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이제 확진 환자가 늘어나면 걱정되는 부분이 바로 입원 환자의 증가입니다. 하와이도 여러분들께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이 입원 환자의 비율 양상이 좀 달라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전에는 나이 드신 분들, 기저질환을 가지신 고령자들이 대부분 다 입원하시고 사망자도 그런 그 순서였습니다만 최근 들어서는 이게 지금 변화가 되고 있죠. 젊은 층, 중장년층 이쪽으로 지금 확대가 되고 있고 하와이에서도 입원 환자,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입원한 환자의 대부분은 그 연령대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고 주 보건부는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렇게 이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신 접종 속도는 갈수록 지금 떨어지고 있어서 이것에 대한 지금 경고가 연방 차원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백신 접종률이 높아져야 어찌됐든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강력한 보호 장치가 이 백신임에도 불구하고 이 백신을 불신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고 또 이 잘못된 정보들이 워낙 퍼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이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면서 이 경고음을 울리고 있는 거죠. 하와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기울여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백신 접종률이 이 빨리빨리 이렇게 이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일단은 지금 현재로서는 하와이에 이제 방문객들도 워낙 많이 들어오고 계시니까요. 물론 하와이에 들어오시는 방문객들 같은 경우 백신 접종 완료자이시거나 또는 이 72시간 전에 테스트를 받으셔서 음성 판정을 받으신 분들만 검역을 면제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은 테스트를 받으시거나 또는 이 백신 접종을 완료하신 분들이 지금 하와이를 찾고 계십니다. 그래도 이제 많은 분들 오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제 여러분들 자신을 보호하시기 위해서는 마스크 잘 써주시고 또 사회적 거리 두기 계속해서 유지해 주시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켜야 되는 그런 이 방역 수칙들 이런 것들을 잘 지켜주시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은가 하는 생각 듭니다. 제주소년이 노래합니다. 마지막 춤은 나와 함께. 쓸쓸한 전화박스 옆에서 오래
어떤 사랑도 무덤덤해지듯 그녀의 등 뒤로 저무는 겨울해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면 그저 평범한 구름뿐 여름에 감춰두었던 새의 둥지를 드러낸 겨울나무 이젠 길을 잃어도 두렵지 않은 내 어린 사랑 부디 이 겨울이 가고 또 새로운 겨울도 지나 노란 낙엽이 흩어질 때 아직 서로를 믿고 있다면 그대여 마지막 춤은 나와 함께 이젠 누구도 간절히 원치 않는 내 어린 마음 어느새 새봄이 오고 그 이듬해의 봄도 지나 가을바람이 불어올 때 우리 약속을 기억한다면 그대여 마지막 춤은 나와 마지막 춤은 나와 마지막 춤은 나와 함께 마지막 춤은 나와 함께 AM 1540 라디오 서울이 여러분의 사랑과 지원으로 개국 21주년을 맞았습니다. 24시간 21년간의 시간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인사회 각계에서 전해온 축하 메시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하와이 한인회 회장 박봉룡입니다. 한국일보 하와이 지사 49년과 라디오 서울 개국 2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한국일보와 라디오 서울이 오늘의 발전을 이루기까지 그동안 노고를 아끼지 않은 신수경 사장님과 임직원 여러분께 격려 인사를 보냅니다. 특히 작년 초부터 갑작스러운 코로나 팬데믹 사태로 예상치 못한 여러 사회적 혼란과 긴급한 뉴스를 신속히 취재, 보도하여 위험에 대비하지 못했던 사회적, 경제적 재난에 많은 정부와 대처 방안을 모색할 수 있게 큰 도움을 얻을 수 있어 하와이 한인 동포와 함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한국일보 라디오 서울이 하와이 한인회와 동포 여러분의 뜻을 같이하며 한인 동포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 각 분야에 진출하여 봉사하시는 정치적 신장을 위한 실질적인 역할을 해주기 바라는 바입니다. 미래는 미래를 준비하는 자의 것이고 미래는 미래가 있다고 믿는 자에게만 다가올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한국일보 라디오 서울 개국 2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한국일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서라벌 회관의 리사입니다. 한국일보 라디오 서울 하와이 개국 2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동포사회와 함께 울고 웃으며 한인사회 위상을 높이고 있는 라디오 서울 하와이에 감사합니다. 서라벌 회관도 라디오 서울 하와이와 더불어 하와이를 찾는 세계인들에게 정통 한국 음식의 진미를 알리는 한식당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라디오 서울 하와이의 개국 2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관장 하와이입니다. 한인사회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하와이 라디오 서울 개국 21주년을 축하드리며 더욱 발전하는 대표 언론이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 하와이타 부동산 대표 유진희입니다. AM 1540 라디오 서울 개국 21주년을 축하드립니다. 변함없이 한인사회의 대표 언론으로 최선을 다하심에 많은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앞으로도 한인사회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결같은 여러분의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라디오 서울은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갑자기 찾아온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Hi, this is Attorney Pafundi. If you've been injured in an accident, call me. Your first visit is free. 안녕하세요, 파판디 변호사입니다. 사고가 나면 바로 연락 주십시오. 40년간 로컬 사회 및 한인사회에 쌓아온 파판디 법률사무소. 최상의 보상과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사고를 당했을 때 사고 장소나 병원에서 파판디 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십시오. 대형 사고 및 크고 작은 모든 교통사고, 즉시 김미영 비서에게 전화 주세요. 전화 554-1539, 554-1539번. 단일한 단은 다 먹어봤어요. 천진단은 하나만 먹었는데 눈이 번쩍 뜨이는데 기분이 쑥 올라오더라고요. 여행을 갔는데 친구가 영 기분이 딸려서 못 쫓아오는 거예요. 천진단을 하나를 줬죠. 그 다음날 아침에 나한테 뭘 준 거냐, 뭐가 들은 거냐. 그래서 우리끼리 그랬어요. 천진단 원더풀. 황제에게 바친 그 비법 그대로 소중한 가족의 몸을 보살펴드릴 진귀한 힘 천진단. 건강의 명가 헬스코리아 808-201-5416. 세계적이고 수준 높은 고품격 영어 연수가 필요하십니까? 학생 비자로 영어 교육을 원하십니까? 한국 초중 고교생은 물론 대학생들의 방학을 이용한 단기 영어 교육을 원하십니까? 30여 년 역사를 지닌 임팩 칼리지가 책임집니다. 임팩 칼리지는 미연방 교육국 CA 인증 고등교육기관, 이민국가 한국교육부 인증 교육기관입니다. 유학생들의 대학 진학을 위한 UHKCC 브릿지 프로그램. 영어 연수는 조관재 박사에게 문의하십시오. 593-9388 593-9388. 여보, 우메켄 제초 베키스가 바뀌었네. 간에 좋은 성분이 8가지나 더 들어갔대요. 우와, 그럼 훨씬 더 좋아진 거네. 늘 피곤해하는 당신한테 딱이네. 나보다는 술 마시는 당신이 드세요. 빈혈에 소화까지 안 되는 당신이 먹어. 눈에도 좋대요. 그럼 당신 거네. 그럼 두 분이 함께 드시면 되겠네요. 총 8가지 간 기능 개선 성분으로 업그레이드된 우메켄 제첩 엑기스 888-941-3311 우메켄. 여러분께서는 지금 AM 1540 윤선영의 톡톡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세월 빠르지 날이 가고 또 해가
이승철의 노래 함께 들었습니다. 사랑하나 봐. 자, 여러분들께서 오늘 로컬 소식 보시다 보면 아마 이 소식이 탑스토리로 다뤄지고 있을 겁니다. 하와이에서 보호받는 동물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하와이안 멍크실입니다. 이 바다 표범, 여러분들 뭐 이 와이키키에서 얼마 전에도 새끼를 낳은 이 바다 표범 이 보호하시기 위해서 멀리서만 좀 봐주십사 하는 그런 광고 문구와 비롯해서 제가 여러분들께도 말씀을 드렸었죠. 이제 그런 그 메시지들 전달 받으셨을 텐데, 그런데 사실은요, 해마다 이 하와이안 멍크실을 만지시려고 하시는 분들, 또 어떻게든 좀 가까이 가서 보시려고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많으시다 보니까 이 방문객들을 교육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대두가 되고 있고요. 주 정부도 또 하와이 관광청도 각계각층도 이런 것들을 잘 인식하고 있지만 이 사고가 끊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요즘 하루 평균 3만 명에서 3만 5천 명의 이 방문객들이 하와이를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방문객들에게 적절한 교육을 시킬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좀 힘든 그런 상황이죠. 그래도 계속해서 지금 이 하와이 야생동물들을 만지거나 또는 그들에게 접근을 하거나 또 그들을 위협하는 행위를 하지 말라라는 그런 광고, 전단지, 뭐 비디오, 여러분들 표지판 이런 것들 많이들 보실 겁니다. 지속적인 교육 캠페인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참 이게 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라는 것은 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데, 많은 로컬 분들께서는요, 이 방문객들이 이렇게 오셔서 이 동물들, 야생 동물들에게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은 정말 무례한 행동이다라고 지금 질타를 하고 계신데, 글쎄요, 이번 주 초에 혹시 여러분들 틱톡을 통해서 이 비디오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자고 있는 하와이안 멍크실을 만지고 방해하고 계속해서 건드리는 루이지애나에서 온 한 여성 관광객의 모습이 소셜미디어 게시물에 이제 올라가면서 이게 크게 확산이 됐고요. 그리고 나서 아주 더 큰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게 사실은 연방 범죄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DLNR이 이 부분에 대해서 노아와 함께 조사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미디어를 타고 확산이 되면서 그 비디오를 보신 분들이 더 분노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게 지금 일파만파 퍼져나가고 있고요. 더 심각한 일로 여겨지면서 오늘 데비리게 주지사가 드디어 성명까지 지금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동물을 보호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의무와도 같고요. 또 지금 이 연방법으로도 이 하와이안 멍크실은 보호를 받고 있는 보호종입니다. 여러분들께서 혹시라도 이런 일을 보시거나 또는 위험에 처해 있는,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 동물들을 보시게 되면 노아의 핫라인을 통해서 연락을 좀 해주시면 됩니다. 이 노아의 핫라인 전화는요, 853국에 1964번 853-1964번으로 연락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미 말씀을 드렸다시피 하와이안 멍크실 같은 경우는 연방 멸종위기 동물을 보호하는 이 보호법에 따라서 보호를 받고 있는, 또 하와이 주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고 있는 그런 동물입니다. 현재 지금 남아있는 하와이안 멍크실이 한 1,400마리 정도 이렇게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동물을 괴롭히거나 해치거나 뭐 여러분들 포획하거나 다치게 하거나 죽이거나 하는 행위는 범법입니다. 이 벌금이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뭐 잘 알고 계시겠지만 하와이안 멍크실을 보시거나 새끼를 보시면 최소한 한 이 150피트 거리를 유지하신 상태에서 이 동물을 관찰을 해 주시면 됩니다. 특히 이제 새끼와 같이 있는 그런 동물일 경우는 자칫 난폭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여러분들 주의 기울여 주셔야 되겠고요. 어떤 그 문제가 생기는 상황을 보게 된다면 또 노아의 이 해양 동물 관련된 핫라인 전화가 또 있습니다. 그 전화는요, 888-256-9840번입니다. 888-256
9840번이니까 이쪽으로도 또 연락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데비리게 주지사가 이거 정말 좌시하지 않겠다. 정말 이건 큰 문제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 강력한 처벌을 요청을 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지금 또 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오늘 로컬 소식들 보시면 아마 여러분들께서 이 소식을 더 자세하게 들으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이 틱톡에 SNS에 올라와 있는 이 영상 보시면은요. 정말 이게 방문객들의 교육이 되지 않아서 이런 일들을 하시는구나 하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사실 하와이 관광청과 DLNR이 2019년에 이 지금 하와이안 멍스를 보호하기 위한 방문객 교육용 동영상을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비디오가 하와이로 오시는 그 비행기나 또는 호텔 객실에 공유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큰 반향은 일으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어서 더 많은 조치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요. 요즘은 이걸 이제 의무화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더 많은 조치들이 추가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같이 해봅니다. 자, 오늘 이 하와이에 여러 가지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만 일단 하와이의 코로나 바이러스 신규 확진 환자는 어제 48건이 보고가 됐습니다. 그중에서 25건이 오아후에서 나왔고요. 6건이 빅아일랜드, 2건이 카와이, 7건이 마우이, 하와이주 밖에서 8건이 보고가 됐습니다. 지금 현재 하와이 주의 백신 접종률은 58.8%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60% 고지가 이제 코앞인데 예상보다 이게 훨씬 지금 늦어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원래 이제 주당국 예상으로는 9월 달에 집단 면역의 기준으로 생각되는 70% 접종률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지금 관계자들은 그게 어렵지 않을까라고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백신 인센티브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다양한 프로그램들 지금 만들고는 있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이제 쉽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해서 이 걱정스러운 시선이 쏠리고 있고요. 여러분들께서 혹시 이제 백신 접종 맞으시고 싶으신 분들 요즘은요. 팝업 클리닉들도 워낙 많고 예약 없이 바로 가시면 바로 접종하실 수 있는 곳들이 많으시잖아요. 이런 쪽 이용하셔서 쉽게 접종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한 가지 지금 여러분들도 주의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백신 접종 또 이 코로나 바이러스 신규 확진 환자와 관련해서 이 와이아바 계신 분들, 이 와이아바 국립도서관의 직원 한 명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양성 반응을 보임으로 해서 어제 이 와이아바 라이브러리가 임시 폐쇄가 됐습니다. 지금 이 하와이 주립도서관 시스템 관계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요, 이 직원이 7월 13일 화요일에 양성 반응을 보였고 오늘 재개관을 할 예정입니다만 이 철저한 청소, 이 소독 작업, 방역 작업이 이루어진 후에 개관을 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항상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주의 기울여 주셔야 되는 것, 여러분들께서 이 사회적 거리두기 유지하시고 또 손소독도 잘 해주시고요. 만약에 라이브러리를 찾는 게 좀 저어되신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요즘 온라인으로도 이용이 가능하시잖아요. 이 librarieshawaii.org, librarieshawaii.org를 방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면정이 노래합니다. 사랑은 봄비처럼, 이별은 겨울비처럼. 묻지 않아
자, 이면정의 목소리로 함께 노래 들어봤습니다. 자, 좋은 소식 한 가지 전해드릴까요? 지금 하와이 전역에 이 시골 지역에 있는 병원들 참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계시잖아요. 이런 병원들의 연방자금 250만 달러가 지원이 될 거다라는 반가운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사실은 이 팬데믹이 시작이 되고 또 이 전염병이 확산이 되면서 이런 곳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잖아요. 이 하와이 같은 경우 지금 농촌 지역 사회에 봉사하는 이런 이 병원으로 한 10개 정도가 지정이 돼서 여기에 이제 이 지원금이 전달이 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지원금은 미국 보건복지부에서 이제 제공을 하는 것이고요. 리스트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혹시 궁금하신 분들 계실까 해서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자면 예를 들어 뭐 카후쿠 메디컬 센터, 그다음에 카우 하스피털, 또 코할라 하스피털, 쿨라 하스피털 이런 곳들 같은 경우 굉장히 이 인구가 적은 시골 지역에 있는 그런 병원들이잖아요. 또 카와이 베트런스 메모리얼 하스피털 이런 곳들, 몰로카이 제너럴 하스피털 이런 곳들이 지금 한 10곳 정도 되는 병원들이 지원금을 받을 예정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소식. 요즘 뭐 문 닫는 곳도 많지만 문 여는 곳들도 많고요. 오히려 사세를 확장하시는 그런 업체들도 많으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타겟입니다. 이 하와이 소비자분들께서도 굉장히 애용하시는, 자주 찾으시는 그런 스토어가 바로 타겟일 텐데, 이 타겟이요, 윈월드 몰에 매장을 열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정확한 이야기까지는 나오지 않고 있지만 윈월드 몰 쪽에다가 지금 이 매장 열 계획들을 보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타겟 매장이 지금 하와이 주에 한 7개 정도 되고 있죠. 점점점 확대가 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닌데 지금 7개인데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타겟 매장이 리후에의 이 쿠쿠이 그로브 센터 옆에 있는 K마트 그쪽 공간을 아마 하지 않을까라고 작업 중이기도 하고요. 타겟이야말로 지금 사세 확장에 나선다라는 그런 이야기 들어오고 있네요. 뭐 이것만 지금 사세 확장을 하는 곳이 아니고요. 또 레이징 케인도 지금 이곳저곳 지금 지점을 늘리고 있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이 레이징 케인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이 와이키키에 이제 레이징 케인이 생길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이것은 제가 또 왜 말씀을 드리냐면요. 혹시 일자리 찾고 계시는 분들, 이 레이징 케인 와이키키에서 일하시고자 하시는 분들 지금 직원을 모집하고 있다고 해요. 50여 명 이상 지금 모집하고 있다고 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이쪽에 연락을 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로컬 소식 보시다 보면 의외의 소식이 아마 여러분들의 눈길을 사로잡지 않을까 싶은데, 예전에 여러분들 이 카에타노 주지사 시절에 그때 이제 이 퍼스트 레이디였죠. 이 비키 카에타노 기억하십니까? 이 비키 카에타노가요. 주지사 선거에 출마 의사를 밝힌 것으로 지금 알려져서 이 로컬 정가에서는 이 문제가 지금 크게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글쎄요, 이제 데이비드 이게 주지사가 물러나게 되고 그 후임을 차지할 사람이 누구일까? 지금은 알 수 없지만 지금 현재 이 정치 정황에서는 가장 강력한 후보로 떠오르고 있는 사람들이 좌시 그린 부지사와 그리고 커 칼드웰 호놀룰루 전 시장이 지금 가장 선두 주자로 물망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비키 카에타노가 여기에 이제 출사표를 던지고 뛰어든다면 어떤 상황이 될지 글쎄요, 아무도 알 수 없는 그런 이야기겠죠. 아직 뭐 정확하게 선거 캠페인을 꾸린다거나 한 일은 없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심각하게 지금 주지사 출마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거의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이 하와이의 정치 전문가들은 일단은 뭐 강력한 그런 후보가 될 수도 있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지도가 높기 때문에 이미 지금까지 쌓아온 인지도가 상당하기 때문에 뭐 약한 후보가 될 것 같지는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이 뭐 주지사 선거전이
아직까지는 좀 시간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기에는 좀 이른 감이 있습니다만 뭐 정치권에서는 벌써부터 이제 이 움직임이 파악이 되고 있고요. 이런 움직임 속에서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또 갖고 계시기도 합니다. 한국 굴지의 3일 PwC 회계법인과 바른법무법인에서 수년간 다국적 기업의 법률 자문을 하는 등 국제 변호사로 30년이 넘는 경력의 제임스 리 변호사가 상속세 피하고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리빙 트러스트, 이민, 리컬 라이센스, 부동산, 아포스티유, 소송 등 머리 아픈 법적인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제임스 리 변호사를 찾아주세요. 366-7319, 366-7319. 통역이 필요 없는 제임스 리 변호사가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366-7319, 366-7319. 해피약국에서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하실 수 있습니다. 무료액 배달 서비스도 해드리는 해피약국. 알라모아나 빌딩 3층 실로아 망가역 955-9500 해피약국으로 오세요. 전화번호 955-9500. 오늘도 해피데이 해피약국. 헤이 해피약국. 교통사고 각종 상해치료센터 오하나 힐링센터. 교통사고 각종 상해 전문 치료를 한 곳에서 받을 수 있는 곳 오하나 힐링센터가 여러분들의 고통을 치유합니다. 마사지, 물리치료는 물론 중국 정통 한방 침술의 권위자 이덕용 박사와 함께하는 오하나 힐링센터에서 여러분 심신의 건강을 회복시켜 드립니다. 중국 정통 무림도가의 맥을 잇는 이덕용 박사의 침술은 시니어 의료보험으로도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안동반점 건너편 1481 사우스 킹스트리트 3층 21호 오하나 힐링센터 예약은 944-0088, 944-0088로 연락주세요. 각종 의료보험 환영합니다. 강력하고 풍부한 오래된 법정 경험, 백전백승 교통사고 상해 전문 앤드류 아가드 변호사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킹 카메하메하 후손으로 하와이 대형 보험회사 변호인으로 쌓은 법정 경력으로 수백억 달러를 승소시킨 앤드류 아가드 변호사는 보상금이 없을 경우 변호사비도 무료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최선을 다해 최상의 성과를 보상하는 대형 사고 전문 앤드류 아가드 변호사. 사고 즉시 256-5858, 256-5858 무료 상담 유리 아가드를 찾으세요. 256-5858 강력한 앤드류 아가드 변호사. 당신의 소중한 치아 어떤 치과에 맡기시겠습니까? 하와이의 아이비리그 명문 컬럼비아 치대를 졸업하고 10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을 가진 실력과 정직을 갖춘 섬세한 여성 닥터 수지리 치과가 있습니다. 최첨단 시설과 최고의 실력, 완벽한 한국어로 편안하게 여러분의 건강하고 아름다운 치아를 책임지는 수지리 치과. 가정치과, 미용치과, 임플란트 시술 등 수지리 치과에 믿고 맡겨주세요. 수지리 치과는 카피올라니 메디컬 센터 1085에 위치하고 있으며 예약 및 문의 전화는 772-2931, 772-2931. 20일에 생일을 맞이한 킨스 건강 한의원이 엄선된 최상의 약재, 주 보건국 검사에 합격한 청결한 환경, 정확한 진맥, 정성 들여 조제한 한약으로 조금이나마 보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만성 해수탕, 쌍패탕, 20전 대보탕, 영신환, 토종산수유 폭풍자환, 민들레 엉겅퀴환, 여주환, 리베로 750, 단간신구, 우황청심환, 공진당, 시베리아 최상대 녹음 녹각을 파격 세일합니다. 퀸스 건강한의원 사우스 킹점, 전화 843-1144. 실력과 경험이 풍부한 정성엽 열린가정의학병원.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여러분 곁에서 전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특히 노인성 만성질환, 특수진료, 비뇨기과, 산부인과 진료뿐만 아니라 보톡스, 자가혈, 주름 개선 등 각종 미용 시술도 사전 예약 없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오래 기다리는 불편 없이 비보험자에게도 언제나 활짝 열려있는 정성엽 열린가정의학병원. 자궁경부암 검사도 여선생님께서 직접 해드립니다. 1441 카피올라니 블러바드 알라모아나 빌딩 6층 608호 정성엽 열린가정의학과 병원. 문의 전화 781-8046, 781-8046.
김태희 변호사가 LA 대형 로펌에서 쌓은 풍부한 실무 경력과 성공 케이스를 바탕으로 고향 하와이에 돌아와 이민법 전문 변호사로 본격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UCLA와 로열라 법대 박사과정을 마치고 캘리포니아 하와이 변호사 자격증으로 여러분의 골치 아픈 이민법 문제를 한국어로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립니다. 한층 까다로워진 이민 절차, 이민법 변화에 따른 맞춤 서비스는 김태희 변호사만의 자랑입니다. 여러분의 이민 케이스가 해결되는 그날까지 든든한 동반자가 되는 김태희 변호사. 무료 상담 문의는 798-7450, 798-7450으로 연락하세요. 신받다! 만병통치약으로 알려져 있는 미국의 야생 산삼. 한국의 산삼은 양의 기운이 많아서 양삼, 미국의 야생 산삼을 음삼이라고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미국 야생 산삼은 열이 많은 사람도 열을 낮춰주는 탁월한 효과가 있고 각종 성인병 질환과 당뇨, 고혈압 그리고 피로 회복에도 아주 탁월한 효과가 있어서 전문가들도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자신있게 권장을 하고 있는 미국의 야생 산삼. 드디어 하와이에서도 만날 수 있는 샤프닌 성분의 놀라운 효과를 직접 체험을 해보시라니까요. 상담 및 예약 문의는 213-304-8773, 213-304-8773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AM 1540 윤선영의 톡톡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윤선영의 톡톡톡 오늘 목요일 시간 벌써 1부 마무리할 그런 시간입니다. 요즘 이제 이 구인 구직과 관련해서는 이제 직업을 구하시는 분들보다는 또 직원을 구하시는 그런 쪽이 훨씬 더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는 말씀 많이 드립니다. 특히 요즘요. 이 아이들을 돌봐주는 보육시설에서 일하시는 분들 많이 찾고 있는데 특히 여름철 아이들을 after hours 이 보호해 주시고 또 보육해 주시고 그런 시설 중에 이제 YMCA를 대표적으로 꼽을 수가 있는데 이 호놀룰루 YMCA는요. 이 파티를 열어서 직원들을 모집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놀면서 또 배우고 같이 일하고 이런 현장을 지금 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름하여 이 Wise After Hours Hiring Party입니다. 그래서 현장 인터뷰 하고요. 또 이 구인 제안도 하고 만약에 여러분들 이쪽에 고용되시면 $50 신규 고용 보너스도 제공이 된다라고 하네요. 처음 직업으로서는 YMCA에서 활동하시는 것도 아주 다양한 경험을 쌓으실 수 있는 그런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다양한 시간제 그 취업 기회를 제공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지난주 일요일에도 한번 이런 그 YMCA의 고용 파티가 있었고요. 7월 16일 내일도 오후 5시 30분부터 7시 30분까지 리월드 YMCA 쪽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또 7시부터 9시까지는 누아누 YMCA에서 이 고용 파티가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요. 여러분들께서 이 참가하시는 거는 무료지만 예약해 주셔야 되고요. 전화 678-4296번으로 연락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께서 아마 오늘 2부 시간 기대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잠시 후 2부에서는 저희가 이 개국 21주년 특별 인터뷰, 릴레이 인터뷰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오늘은 더욱 특별한 분 모실 예정입니다. 이 가정폭력 그 방지 상담센터의 김한나 스페셜리스트 모시고 여러분들과 이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마련할 예정이니까요.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생각나는 밤 같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좋았던 시절들 이젠 모두 한숨만 되네요. 떠나는 그대 얼굴이
혹시 울지나 않을까 나 먼저 돌아섰죠 그때부터 그리워요 사람이 변하는걸요 다시 전보다 그댈 원해요 이렇게 취할 때면 꺼져버린 전화를 붙잡고 여보세요 나야 거기 잘 지내니 여보세요 왜 말 안 하니 울고 있니 내가 오랜만이라서 사랑하는 사람이라서 그대 소중한 마음 밀쳐내 이기적인 그때의 나에게 그대를 다시 불러오라고 미친 듯이 외쳤어 Yo, how you doing, babe? Yo, no shin. 7 seasons. And Miss Game 9. Whoa, yeah. Baby. 몇 년 같았었던 몇 달 며칠이 흐르고 너 없는 아침 조금은 익숙해 덜 보지 못했던 거울 속의 내 모습에 웃음이 나와 처음으로 웃었네 그래 우리 좋은 사랑을 했었지 그건 변하지 않는 것 난 책을 덮듯이 우릴 덮으려 해 Where am I? Who am I? 다시 날 찾아가 볼까 이제야 세상이 제대로 눈앞에 나가네 Yo, I'm getting better. Alright. 너가 떠난 후에 I look like a stupid. 처음엔 다 그렇듯 슬픔과 후회가 전부더라고. But love is moving. 짙은 향수 같은 너. 아직 배어있는 기억이 요즘 향기로워. 이제야 세상이 선명해 보여. 추운 겨울이 다시 맞은 봄. 그래 바보 같던 내 모습 좀 못해 이별 후엔 다 그렇지 다음 사랑도 잘하면 되지 뭐 Where am I? Who am I? 다시 날 찾아가 볼까 이제야 세상이
김현우의 무브로 오늘 2부 문을 열었습니다. 2부 시간에는 이번 주 여러분들께서 특별한 분들과 만남을 이어가고 계시죠. 이 라디오 서울 하와이 개국 21주년 특별 기념 인터뷰, 릴레이 인터뷰 준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한인사회를 준비한다라는 제목 아래 이 한인사회 각계각층의 인사들 모시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눠보고 있는데 사실 오늘 모실 분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오늘 주제 때문에 아마 이 기다리신 분들도 상당히 많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 듭니다. 요즘 이 팬데믹 기간 중에 정말 이 크게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 바로 가정폭력입니다. 이 가정폭력 문제는 하와이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이 전국적으로 이 팬데믹 기간 동안 정말 많이 증가한 그리고 이 위험한 수준까지 도달을 한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관심사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주의를 기울이고 또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기도 하죠. 또 가정폭력은 종종 아주 치명적인 결과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요, 하와이 특히 그렇습니다만 이게 이제 숨겨져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뭐 아름아름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셨겠지만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너무나도 급증을 했고요. 그로 인해서 이게 앞으로도 가정폭력 그 건수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그 조사 자료를 보면은요, 특히 지금 가정폭력 그 방지 액션센터 조사 자료를 보면 2020년 2월부터 2021년 한라인 전화가 무려 188% 증가를 했답니다. 4월 달에는요, 38%나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말 너무나도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가 되어가고 있고요. 우리가 그것을 인식을 하고 개선하려고 노력을 해야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하와이주 보건부 자료를 보면은요. 이게 중학생 5명 중에 1명은 신체적인 데이트 폭력을 경험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 이게 어린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성인에 이르기까지 요즘은 또 이 노인분들에 이르기까지 정말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심각한 그런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제 레드 플래그라고 하죠. 위험 신호를 우리가 인지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대처를 해 나가야 되는데 이미 빨간 깃발이 올라간 지가 오래전입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이 문제가 크게 대두가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한인 사회에 지금 숨겨져 있는 많은 문제들을 우리가 이제 다시 찾아보고 그리고 대처해 나가야 되는 그런 지혜를 발휘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이 김한나 스페셜리스트 모시고 시리즈로 여러분들께 이 가정폭력과 관련된 부분들 이 알아보는 시간 마련하려고 하거든요.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을 준비를 했습니다. 잠시 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시는 윤선영의 톡톡톡 이 시간은요. 반세기의 역사를 자랑하는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최상의 보상을 약속하는 파판디 변호사 제공입니다. 갑자기 찾아온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Hi, this is Attorney Pafundi. If you've been injured in an accident, call me. Your first visit is free. 안녕하세요, 파판디 변호사입니다. 사고가 나면 바로 연락 주십시오. 40년간 로컬 사회 및 한인 사회에 쌓아온 파판디 법률사무소. 최상의 보상과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사고를 당했을 때 사고 장소나 병원에서 파판디 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십시오. 대형 사고 및 크고 작은 모든 교통사고, 즉시 김미영 비서에게 전화 주세요. 전화 554-1539, 554-1539번. AM 1540 라디오 서울이 여러분의 사랑과 지원으로 개국 21주년을 맞았습니다. 24시간 21년간의 시간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인사회 각계에서 전해온 축하 메시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하와이 한인회 회장 박봉룡입니다.
한국일보 하와이 지사 49년과 라디오 서울 개국 2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한국일보와 라디오 서울이 오늘의 발전을 이루기까지 그동안 노고를 아끼지 않은 신수경 사장님과 임직원 여러분께 격려 인사를 보냅니다. 특히 작년 초부터 갑작스러운 코로나 팬데믹 사태로 예상치 못한 여러 사회적 혼란과 긴급한 뉴스를 신속히 취재, 보도하여 위험에 대비하지 못했던 사회적, 경제적 재난에 많은 정부와 대처 방안을 모색할 수 있게 큰 도움을 얻을 수 있어 하와이 한인 동포와 함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한국일보 라디오 서울이 하와이 한인회와 동포 여러분의 뜻을 같이하며 한인 동포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 각 분야에 진출하여 봉사하시는 정치적 신장을 위한 실질적인 역할을 해주기 바라는 바입니다. 미래는 미래를 준비하는 자의 것이고 미래는 미래가 있다고 믿는 자에게만 다가올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한국일보 라디오 서울 개국 2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한국일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서라벌 회관의 리사입니다. 한국일보 라디오 서울 하와이 개국 2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동포사회와 함께 울고 웃으며 한인사회 위상을 높이고 있는 라디오 서울 하와이에 감사합니다. 서라벌 회관도 라디오 서울 하와이와 더불어 하와이를 찾는 세계인들에게 정통 한국 음식의 진미를 알리는 한식당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라디오 서울 하와이의 개국 2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관장 하와이입니다. 한인사회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하와이 라디오 서울 개국 21주년을 축하드리며 더욱 발전하는 대표 언론이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 하와이타 부동산 대표 유진희입니다. AM 1540 라디오 서울 개국 21주년을 축하드립니다. 변함없이 한인사회의 대표 언론으로 최선을 다하심에 많은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앞으로도 한인사회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결같은 여러분의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라디오 서울은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M 1540 라디오 서울이 감사합니다. 한인사회 각계에서 전해온 축하 메시지입니다. 알로하 하와이주 동포 여러분, 마위 한인회 최은진 회장입니다. AM 1540 라디오 서울 개국 2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답답하고 불안하기도 했던 팬데믹 시즌 동안 마음의 창을 열어주는 라디오 서울의 좋은 프로그램 방송에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하와이주 동포 여러분들의 곁에서 한국어 방송으로 지역 사회의 희망과 정보를 나누며 꾸준한 발전으로 크게 번창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LA 홈쇼핑월드 대표 리킴입니다. AM 1540 라디오 서울 개국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하와이 유일의 한국어 방송국으로서 동포들에게 사랑과 행운 그리고 유익한 정보까지 제공해주는 방송으로 더욱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하와이가 제2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하와이를 사랑하고 여러분도 사랑합니다. 동포들과 함께하는 방송, 한인사회의 화합을 주도하는 방송으로 더욱 번창하시길 기원합니다. 저희 홈쇼핑 월드도 동포사회의 발전과 건강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은혜선한님께 오영수 목사입니다. AM 1540 라디오 서울 개국 2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정말 세월이 빨라서 저는 20년 전부터 이 방송을 시작했는데 벌써 21주년이 되었다니까 정말 놀랍습니다. 변함없이 한인사회 대표 언론으로 최선을 다해주신 것을 감사드리고 더 좋은 정보와 유익된 소식과 우리의 정서 생활을 유익하게 하는 본 방송은 참으로 우리 교포들에게는요 오아시스와 같은 역할을 해주는 방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한인사회를 위해서 꾸준한 그러한 지속적인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날마다 마음으로 격려하며 후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닥터장 한방병원 장재혁 원장입니다. AM 1540
라디오 서울 개국을 축하드립니다. 하와이 유일의 한국어 방송국으로서 동포들에게 사랑과 행운을 가져다주는 방송으로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동포들과 함께하는 방송, 한인 사회의 화합을 주도하는 방송으로 더욱 번창하시길 기원합니다. 저희 닥터장 한방병원도 동포 사회의 발전과 화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결같은 여러분의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라디오 서울은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인들의 사랑으로 오하나은행은 더욱 튼튼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한국으로 보내는 송금 서비스는 더욱 빠르게, 모기지로는 더욱 간편하게, 전세계 ATM 서비스는 매월 3번까지 무료로 더욱 편리하게. 지속적으로 발전해온 오하나은행은 한인들과 함께 성장하고 있습니다. 하와이 유일의 한인 자본은행 오하나 퍼시픽 은행. 1357 카피올라니 블루버드 102호, 카피올라니 본점 237-6551, 1070 놀스킹 스트리트 한라마 제1매장 내 칼리히 지점 237-6552. 해피약국에서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하실 수 있습니다. 무료액 배달 서비스도 해드리는 해피약국. 알라모아나 빌딩 3층 실로아 망가역 955-9500 해피약국으로 오세요. 전화번호 955-9500. 오늘도 해피데이 해피약국. 헤이 해피약국. 몸은 멀리 떠나 있어도 잊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살인문 들어서는 돌담길, 옹기종기 놓인 장독대, 그리고 어머니께서 해주시던 맛깔스런 고향의 음식. 고향의 맛이 그리울 땐 전 서라벌을 찾습니다. 세월은 흘러도 변하지 않는 맛과 멋. 서라벌. 서라벌은 우리의 자랑입니다. 전화 예약은 947-3113번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AM 1540 윤선영의 톡톡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윤선영의 톡톡톡, 이미 여러분들께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번 주는 라디오 서울 하와이 개국 21주년을 기념하면서 특별 릴레이 인터뷰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한인사회를 준비한다. 오늘은 예고해드린 대로 도메스틱 바이런스 액션 센터, 이 가정폭력 상담센터의 김한나 스페셜리스트 모시고 다양한 이야기 나눠볼 예정입니다. 나가면 말하고 나가라고 했냐 안 했냐? 사랑해서, 이해해서, 다 널 사랑하니까 그런 거야. 가정을 지키고 싶어서 말할 수 없었던 폭력, 네 주제에 무슨 일이야 일은. 보이지 않는 통제와 폭언도 학대입니다. 돈 쓸 때마다 나한테 허락받으라고 했지. 무엇을 어떻게 할지 막막한가요? 가정폭력으로 비자, 신분에 문제가 생기셨나요? 비영리 사회적 기관 하와이 가정폭력 상담센터로 전화 주십시오. 비밀 한국어 상담 전화 808-531-3771. 당신의 용기가 폭력을 막을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 저희 방송을 통해서 이 광고들을 여러 차례 들으셨을 거예요. 이 목소리의 주인공이십니다. 저희 스튜디오 오늘 자리하셨는데요. 김한나 스페셜리스트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저는 디백에서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돕고 있는 코리안 스페셜리스트 김한나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근데 이 광고 들을 때 정말 짧은 멘트였지만 이 가정폭력이 어떤 것인지 이 핵심을 알게 해주는 그런 함축적인 대화였고요. 흠칫했거든요. 저는 이 광고 들으면서 사실 이게 좀 무거운 주제일 수도 있겠지만 꼭 그렇지만도 않은 우리 주변에서 항상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들이라서 이 가정폭력 많은 분들께서 관심 갖고 계실 거고요. 다양한 사전 지식과 예방책 또 대응책
이런 것들을 알려주실 오늘 전문가를 모셨기 때문에 유익한 시간이 되면서도 지금 현재 고통을 당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런 분들께는 또 이 마음의 짐을 덜어내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이 인터뷰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김한나 스페셜리스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DVAC이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이 Domestic Violence Action Center 해서 우리는 이제 뭐 가정폭력 상담센터 이렇게 이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은데 이 지금 기관은 어떤 곳인가요? 네, 저희 DVAC은 가정폭력과 여러 가지 유형의 학대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고 또 폭력을 줄여나가자는 목표를 가지고 30년 전 하와이에 설립된 비영리 사회적 기관입니다. 저희 기관에서는 가정폭력 피해자분들이 제때 적절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도록 변호사, 상담가, 사회복지 분야에서 훈련된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팀이 법률 서비스와 사회적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프닝 때 말씀을 드렸지만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이 가정폭력과 관련된 신고가 너무 많이 늘었다. 또 이게 실상이 정말 심각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이 자료를 그 김한나 스페셜리스트가 주신 자료 보니까요. 하와이주에서 매해 뭐 한 4만 9천여 명 이상의 여성들이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고 또 미국에서 발생하는 여성 살인 사건 원인 중에 30에서 40%가 가정폭력과 관련돼 있고 또 이제 대부분 사건 뭐 85%에서 한 95% 정도 학대 사건 여성이 이제 여성이 피해자다라는 그런 이 자료를 주셨는데 이런 그 통계 보니까 정말 이걸 어쩌나 싶기도 한데요. 근데 이게 가정폭력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게 뭐 흔히 그냥 쉽게 생각하면 때리는 거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걸까요? 가정폭력이란 정말 이렇게 광범위한 범위를 이렇게 포괄하고 있는 개념인데요. 가족 구성원 중에 한 사람이 다른 가족에게 어떤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가져오는 모든 행위를 다 드릴 수가 있고요.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꼭 때리는 것만이 폭력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현장에서 만나게 되는 많은 피해자분들이 이런 게 가정폭력인지 몰랐어요.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고통을 받아오셨다고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이처럼 신체적 폭력은 물론이고 또 언어폭력이나 정신적 학대, 심리적 괴롭힘 이런 모든 것들이 정서적 폭력들이 가정폭력입니다. 특히나 눈에 보이지 않는 형태의 이런 학대이기 때문에 신체적 폭력보다는 좀 더 방치되기가 쉽고 일상의 대화를 통해서 가정의 어떤 분위기로 이렇게 자리 잡을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기 때문에 특히나 아이들에게 노출이 될 경우 씻을 수 없는 어떤 상처와 제2와 제3의 피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 더 깊은 이해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럴 것 같아요. 정말 요즘 보면 뭐 신체적인 어떤 그 상처 같은 거는 시간 지나면 나올 수 있지만 이 정신적인, 감정적인 그런 상처들은 오래 가잖아요. 더 깊고 상처가. 그렇죠. 예. 그렇군요. 이 신체적인 폭력뿐만 아니라 이 정서적인 폭력, 감정적인 폭력, 언어 폭력 이런 것도 이제 다 가정폭력, 폭력의 범위에 들어간다라고 하는데 이거 말고도 또 있나요? 네, 코비드 이후에 이렇게 경제 활동에 많은 이제 제약이 생기면서 경제적인 이런 이유가 어떤 그 가정폭력을 생각하실 때 간과할 수 없는 어떤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는데요. 경제 활동을 통제하는 거. 아까 그 멘트에서 맞아요, 돈 쓰지 말라겠지 뭐 이런 걸 얘기하시잖아요. 그 멘트 나올 때 저 흠칫했잖아요. 그러셨나요? 예, 이런 경제 활동의 통제뿐만이 아니라 또 경제적 방임 또한 어떤 폭력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실사례로 저희 센터에 이렇게 오신 분들의 경우를 들어보면은 남편이 팬데믹 이후에 직장을 잃었고 아내 되는 피해자분이 생활 전체를 다 책임지고 살아가야 하는 뭐 이런 실질적인 여성 가장이었던 이런 케이스가 있었는데요. 직장일로 늦게 귀가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이 자주 이어지고 또 신체적 폭행으로 번지면서 경찰 연행으로 이루어진 사건이었습니다. 이처럼 이렇게 경제적 방임이 어쨌든 이런 선을 넘을 때 폭력이 될 수 있고 이 가정을 무너뜨릴 수 있는 어떤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이죠. 팬데믹 때 정말 그게 좀 심각했었을 것 같아요. 정말. 네, 맞습니다. 그럼 경제적 폭력도 이제 가정 폭력. 또 있나요?
네, 이것도 꼭 얘기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를 당하는 이런 모든 경우의 상황을 포함하는데요. 남자든 여자든 노라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이 부부간이든 아니면 그 데이트하는 사이이든 어떤 경우에든 이런 경우에 폭력과 강제로 응한다면 이것은 성적 폭력에 해당이 됩니다. 꼭 가정을 이룬 상황이 아니더라도 특히 이제 미국에서는 가정의 형태가 좀 더 다양한 양상을 볼 수 있는데요. 비혼 가정이나 아니면 연인 관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데이트 폭력 이런 사례도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 맞습니다. 제가요, 로컬 뉴스를 오래 하다 보니까 최근에 팬데믹 기간 동안에 이런 이 연인 관계에서 또는 사귀는 관계에서 또는 가정 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데이트 폭력이 심각하다가 결국은 이런 것들이 이제 살인 사건으로까지 이어지는 그런 케이스들이 여러 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성적 폭력 부분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처럼 가정 폭력은 다양한 폭력의 시작이 되고 또 원인이 된다는 데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제가 담당하고 있는 클라이언트들 중에 많은 분들이 대학생부터 어떤 70대 노인까지 다양한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처럼 가정폭력은 노인학대 문제, 또 자녀와 부모 사이에 일어나는 직계, 존속 폭력 문제, 또 성폭력 문제, 청소년 학교폭력 문제 이런 모든 문제들의 이런 문제들이 가정폭력을 초기에 진화하지 못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제2의 제3의 폐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요즘요 정말 여러분들께서 이 뉴스 보시다 보면 전국적으로 이런 것들이 지금 이슈가 되고 있고 또 굉장히 크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게 심각하다라는 거죠. 특히 이제 팬데믹 기간 동안 이것이 너무나도 심화돼서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가 무시할 수 없을 정도의 수준이 됐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빨간 깃발이 계속해서 휘날리고 있는 거죠. 자, 이 가정폭력이라는 게 단순한 것이 아니라 정말 광범위한 범위에서 이 다양한 종류의 가정폭력이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니 그러면 이 가정폭력에 이제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가정폭력의 가해자는 어떤 분들이에요, 대부분? 네, 아주 평범하신 분들입니다. 아, 그런가요? 네. 제가 많은 케이스를 상담하고 실제 법정에서 만나본 가정폭력의 가해자들은 아주 평범한 우리가 흔히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김 선생님, 박 사장님 이런 분들이십니다. 특정 분을 지칭하는 건 아니고요. 이처럼 이렇게 대외적으로는 지극히 평범하고 조용하던 사람이 집에서는 그 이면에 다른 폭력성을 이렇게 보일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공부한 범죄학에서는 가끔 이런 주제로 이제 저희가 토론을 하곤 했습니다. 범죄형 얼굴이 있는가? 그렇죠. 그것도 궁금하네요, 정말. 네, 정답은 없습니다. 아니 예전에 어느 프로그램에서요. 네네. 이제 요즘 사기 사건이 많으니까 사기꾼의 얼굴 유형 이런 거 나오는데 아마 여러분들 만약에 찾아보십시오. 정말 선량하게 생기신 그런 네네. 분들이 케이스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게 이 외모에서 뭔가가 나타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지금 김한나 스페셜리스트 얘기해 주신 것처럼 정말 우리 주변에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가해자가 될 수 있다고 하니까 이게 또 더 심각한 생각이 드는데 아니 그럼 이런 분들도 분명히 어떤 문제가 있으니까 이 가정폭력의 가해자가 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왜 이런 분들이 통제와 폭력으로 이렇게 이런 상황에 반응을 하는 것인가 이제 그것들 범죄학자들이 많이 연구를 하고 또 이제 저희들도 훈련을 받고 있는 부분들이긴 한데요. 많은 사례를 보면 이분들이 이제 과거 유년 시절에 부모 세대의 가정폭력을 경험하신 분들이 많다는 본인이 얘기죠. 피해자였던 분들. 그렇죠. 어머니가 맞는 모습을 보고 자란 아이들 또는 자기 자신이 어린 시절에 신체적으로 아니면 성적으로 폭력과 학대의 피해자였던 이런 분들 많으시고요. 또 이렇게 자라난 당사자들이 성인이 됐을 때는 자존감이 낮고 스트레스 대처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폴라나 앵거 매니지먼트 이런 이슈들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정신질환, 약물, 음주 문제 이런 부분들까지 이제 연결이 될 경우 많은 가정 폭력의 이런 어떤 가해자들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 이 하와이 같은 경우는 저도 뉴스 하다 보면 이 마약이
이게 또 이 가정폭력이라든가 여러 범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가해자분들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되는 건 정말 우리 주변에 누구도 이런 상황에 처할 수 있다라는 건데, 그럼 피해자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이렇게 복합적인 상황들이 피해자를 만들어내고 또 그 피해자가 자신의 가정을 가졌을 때 또 다른 가해자가 되어 폭력이 이렇게 대물림되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이 벌어지는데요. 반면 그 피해자들도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분들이십니다. 우리가 보는 동료, 친구 또는 뭐 친한 동생, 아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저희 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변호사나 아니면 케이스 매니저들이 실제 가정폭력의 피해자였던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가정폭력으로 스토킹과 뭐 살해 협박 이런 것들을 받던 피해자가 하와이 가정법원에서 뭐 접근금지 보호처분을 신청하러 갔다가 저희 기관을 알게 되고 도움을 받다가 현재 함께 뭐 일을 하고 있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고요. 이처럼 가정폭력은 어떤 사회적, 경제적 환경과는 크게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피해이고 범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다라는 거. 그렇죠. 예, 뭐 특정 어느 계층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 이런 것을 우리가 인지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뭐 이 가정폭력, 뭐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사회 곳곳 어디에서나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그런 일이다라고 해주셨지만, 사실 우리가 이제 이민을 와서 이제 미국에서 생활을 하다 보면 이민 사회 가정의 이런 또 이 가정폭력 문제는 좀 다르지 않을까 싶어요. 특히 어려운 점이 좀 많을 것 같은데, 이 이민 사회 가정폭력은 좀 다른 양상을 띠나요? 네, 이민 사회 가정폭력 먼저 이렇게 한국 사회 정서상 우리가 가장 가까운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니까요.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외부에 알려지기를 꺼리는 어떤 그런 문화적인 특성이 있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뭐 묵인한다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외부에 알려지는 거 부끄러워서 이렇게 쉬쉬한다든지 하는 이런 사회적 분위기가 특별히 이렇게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가정에 가두어두는 그런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가정폭력 이런 전문 기관에서는 이런 각 문화와 컬처를 언어를 이해하는 전문가들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분들 특히 또 이 이민법상의 어떤 이런 어려움들을 겪고 계신 경우도 많이 이제 상황이 야기가 되는데요. 저희 센터에 접수되는 많은 사례 중에 미국 국적자와 결혼으로 이제 이민을 왔다가 가정폭력 상황을 맞이하시게 되고 영주권과 뭐 비자 이런 데 문제가 생기셔가지고 이혼 소송이나 양육권 소송에서 뭐 불이익을 당할까봐 그냥 참고 그 자리에서 견디시는 분들이 그렇죠. 예, 많이 계세요. 근데 이런 분에게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어떤 구제책들이 마련되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도움을 청하시길 바랍니다. 아니, 이런 문제는 정말 그 주변에서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결혼을 통해서 어쨌든 이제 이 이민 오셔서 미국 사회에 진입을 하셨는데 부부 사이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랬을 때 본인의 이제 스테이러스가 문제가 되니까 뭐 약자의 입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그렇죠. 여러 가지로 약자죠. 사실 여성이기도 하고 또 언어적으로도 일단은 시민권자나 뭐 미국 그 이 네이티브 스피커의 입장이 아니다 보니까 언어적으로도 이 불편하고 약자고 감정적으로도 그렇고 게다가 이제 한국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이제 아이가 있을 때 이 아이 때문에 참고 본인이 어머니이기 때문에 참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더 어려우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폭력에 노출되더라도 나 하나만 참으면 되지 그렇죠. 뭐 이런 소극적인 태도로 여성분들이 이제 대항을 하시거나 아니면 이런 것들이 문화적인 성향들이 가정폭력 범죄 증가에 기여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실제적으로 이제 맡아본 사례들에서 어떤 경찰이 이제 출동을 했을 때 분명히 이제
폭행을 당하고 많이 힘든 상황에서 전화를 한 건데 이제 언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영어가 잘 되는 남편분이 경찰에게 상황 설명을 잘못 이렇게 전달을 해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어레스트가 되고 연행이 되고 뭐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실제로 그런 일이 발생되는군요. 네, 그럼요. 그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갑자기 교도소에 아마 구치소에 가야 되는 이런 상황들을 맞기도 하고 그러시는데요. 이런 분들에게 꼭 해드리고 싶은 말이 어느 공공기관을 이용하시든 언어 서비스를, 그러니까 통역 서비스를 지원받으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찰이 오거나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언어가 안 되시는 분들은 한국인 통역관을 그 서비스를 신청을 하시고 경찰 수사를 받으시고 뭐 법정에 출두하시고 이러실 수 있다는 것을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정말 많은 분들께서 제일 걱정하시는 게 이게 말이 되지가 않으니까 내가 피해를 볼까 봐. 그렇죠. 또는 정확하게 전달이 되지 않아서 내 아이가 피해를 볼까 봐. 뭐 이런 걱정들 때문에 그냥 참으시다가 나중에는 그러신다고 하잖아요. 내가 뭔가를 잘못해서 이렇게 폭행을 당하는 거겠지. 라는 그런 생각까지 이르신다고 전문가들이 지적을 하는데, 자, 이런 것도 이제 사실은 계속 참으시다 보면 이게 이제 가정폭력 범죄가 더 이 기승을 부리게 되는 원인이 될 수가 있겠죠. 또 그렇죠. 여러분들의 아이들을 위해서도 이 참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김한나 스페셜리스트 같은 분이 계시는 거죠. 여러분들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가정이 깨지면서 겪게 될 어떤 상실감과 상처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실 때 피해자분들이 오롯이 떠안게 돼야 되는 책임 중에 하나이고 어려움 중에 하나이니까요. 이제 망설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기능이 깨진 이런 기능 결손 가정보다는 안정된 환경에서 양육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음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 가정폭력 피해자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까지 그 폭력의 세뇌가 되신다고 하는데, 이런 그 상황을 떨치고 일어서시기 위해서는 다양한 도움도 필요하겠습니다만 본인의 용기가 정말 필요하실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가정폭력 피해자들 이야기를 하면서 방금 전에 이제 언어 장벽 그런 이야기도 했잖아요. 네. 그런데 뭐 언어 장벽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한인 여러분들 같은 경우 먼저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 도움을 요청하고 용기를 내시는 데 있어서 다른 어려운 장벽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큰 결정을 내리고 마침내 이렇게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기로 결정했지만 막상 이제 경찰서를 간다든지 법원을 간다든지 하면 어려운 일 투성이죠. 무서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런 사법제도나 이런 법망이 어렵기는 그 영어권 클라이언트들도 마찬가지인 상황입니다. 법원에 가면 뭐 내비게이션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어디로 가야 할지, 정말 여기는 어디고 내가 누가 되는지 뭐 이런 현상이 찾아오지요. 실제로 내가 페티셔너가 되는지, 뭐 리스판던트가 되는지, 뭐 이런 서류들을 보면 어려운 법률 용어들 투성이이고요. 여기서 페티셔너는 이제 이렇게 보호 접근 금지 명령을 신청하시거나 하실 때 신청하신 당사자를 페티셔너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해자 되는 사람이 리스판던트가 되는 거죠. 또 괜히 뭐 사인 잘못했다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두려움을 느끼고 계시기 때문에. 그럼요. 사인할 때는 저도 항상 걱정해요. 맞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어려움들을 이제 호소하고 계세요. 이때 저희 기관에서 아울리치 나가 계시는 이제 현장 담당 직원들을 만나게 되시면 엄청 반가우실 겁니다. 보통 그분들이 이 디백 직원 신분증을 걸고 계시니까 그분들을 이제 경찰서나 아니면 코트에서 만나게 되시면 주저 말고 도움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통역 서비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께서 이 공공기관에서는 경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항상 통역 서비스를 요청하시는 게 여러분들의 권리고 당연히 요청하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려우실 때, 특히 이제 언어의 장벽을 느끼실 때 이 통역 서비스 요구하시는 거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요. 이게 뭐 돈 들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니 현실적으로 그렇잖아요. 근데 네. 그런 건 아니라고 다들 말씀해 주시는데 당연히 받을 수 있는 다시 한번 권리이고. 강조합니다. 여러분들 권리고요. 당연히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 피해자들의 고충과 어려움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언어 장벽도 있겠고 또 수사기관이라든가 법정에서 이렇게 가시면 너무 낯설고 정말
창피하고 막 이런 것 때문에 네. 주저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테고 또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요? 네, 아까 창피하다는 말씀 해주셨는데요. 맞아요. 수치심입니다. 가족폭력의 피해자가 된 게 내 잘못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실제 피해자분들과 상담을 하게 되면 너무 부끄럽고 주변에 알려지는 게 싫어서 내 가족들한테도 얘기를 하지 못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좀 자극적인 묘사일 수도 있겠는데요. 실제로 제가 읽고 있었던 많은 사례집들을 보면 바닥에 머리가 짓눌려지고 코피가 흐르고 있었는데 엄마가 집에 오셨어요. 그때 제 모습을 보시고 너무 놀라시는 걸 보고 이제 그만 참아야겠구나 뭐 이런 결정을 하시고 경찰에 신고도 하시고 저희 센터에 오셨다는 피해자분들이 계셨는데요. 그때까지도 엄마에게 차마 말을 못 하셨던 거죠. 그런데 이게 정말 더도 덜도 할 것 없는 폭력 현장의 참 모습입니다. 정말 가까운 가족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가슴앓이와 수치심이 그분들 마음에 있다는 거죠. 또한 어떤 성적 학대나 성폭력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경찰 조사나 법정 진술에서 떠올리고 싶지 않은 기억들을 반복해서 얘기해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걱정하지 마실 것은 비밀 보호 조치 보장이 확실히 된다는 점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좁은 이민 커뮤니티에 뭐 소문나는 거 아니야? 뭐 부끄럽고 막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실 텐데요.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되고 그렇게 비밀이 보장되는 가운데 상담이 진행되고 도움이 이루어지니까 그런 부분들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가정폭력과 관련해서 피해자들이 겪으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또 뭐가 있을까요? 이분들이 또 이제 어려운 결정을 하시고 났을 때 경제적인 어려움이 부딪힐 수 있습니다. 예. 당장에 뭐 신분의 문제가 생기시고 이럴 경우에 이제 이민법 변호사를 막 선임해야 되거나 아니면 뭐 이혼 소송이나 양육권 소송 이런 걸로 이어지는 경우에 가정법 변호사를 이제 선임해야 되는데 그 법률 비용이 만만치가 않죠. 그래서 이제 찾아보시면 그리고 또 저희 기관에서 변호사와 이렇게 패럴리걸 서비스, 그러니까 어떤 서류, 법적인 서류, 어려운 서류들을 도와드리는 이런 패럴리걸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수입이 없으신 분도 무료로 또 저소득, 고소득 상관없이 그 수입에 차등된 이런 법률 비용을 부담하는 이런 형태로 이런 것들을 누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용기만 내신다면 이 지원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고 지원이 되는 거군요. 그렇죠. 여러분들 용기를 내셔야 될 것 같은데 사실 피해자들이 겪으시는 어려움 중에는 저도 이제 아이가 있습니다만 아이 걱정이 크실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아이를 보통 이제 이것이 이민법에서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시는 분들하고 많이 연결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남편들이 주로 이렇게 그러니까 협박을 하거나 이런 수단으로 아이들을 다시 못 볼 줄 알아. 너는 너의 나라로 돌아가게 될 거야. 이런 맞아요. 얘기들을 아이 너무 뺏길까 많이 봐. 하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너무 걱정을 많이 하시고 계시는데요. 여기에 대한 또 구제 방법들이 법률로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민법상의 어떤 이런 불이익 또는 아이 양육권에 대한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계신 분들 다행히도 1994년도에 미국에서 여성폭력 방지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바와라고 불리는 법인데요. 이 바와 페티션에 의해서 이분들이 이제 강제 추방 명령을 취소할 수도 있으시고요. 또 이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범죄 피해자 비자, 그러니까 유비자나 T비자 이런 생소한 좀 비자들인데요. 이런 것들을 이제 구제책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아이들과 함께 가정폭력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경우에는 양육권 또 친권 이런 소송에서 더 유리한 고지를 입찰하실 수 있으시고요. 또 실례로 저희 클리언트 중에 가정폭력을 당하고 영주권 소속이 취소되셨던 분들이 계시는데요. 추방위기에 처했던 그런 아주 아찔한 상황이었죠. 근데 실제로 이 바와 페티션을 통해서 그분들이 영주권을 다시 받으셨고 현재 합법적으로 직업도 구하셔서 새로운 삶을 살고 계시는 좋은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례들 얘기해 주시니까 이제 좀 기운도 나시고 용기도 나시고 희망도 좀 보이시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사실 이 가정폭력 그 팬데믹 기간 동안에 너무 많이 늘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아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사실 이 그렇죠. 스테이 앳 홈 명령 내려졌을 때 맞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한 집에 24시간 같이 있는데
어떻게 이게 좋아질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그 표현을 제가 하면서도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 표현이. 그런데 이 가정폭력 피해자들께서 이제 뭐 이 방송 들으시고 용기를 내실 그런 분들 계실 텐데 제일 걱정스러워 하시는 거 그걸 것 같아요. 일단 신고하는 용기를 먼저 내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신고하시면 경찰이 오나요? 일단 보통 그 신고가 이제 911 신고 접수로 많이 이제 진행이 됩니다. 이 초동 대응을 911 신고로 접수를 하시게 되시는데요. 혹시 우리 진행자님은 911에 전화를 해보셨나요? 제가 뭐 이런 일로 911에 경찰에 전화를 해서 경찰이 출동한 그런 경험이 아마 대부분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사실은요, 저는 이 방송 준비하면서도 지금 이 김한나 스페셜리스트 모시면서도 여쭤봤던 것 중에 하나가 아니 도대체 이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만약에 신고를 하시고 또는 센터에 도움을 요청하실 때 아니 그 다음 수순은 어떻게 되는 건지 이게 당장 우리가 무슨 법원에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구치소에 가야 되는 건지 네. 내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정말 암담하잖아요. 아무것도 모르고 있으면 무서워서 신고 못 하실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먼저 이 911에 전화를 하시면 이것이 non-emergency 서비스인지 아니면 emergency 서비스인지 이렇게 거기서 물어봅니다. 뭐 응급차를 불러야 하거나 이런 뭐 ER로 바로 가야 되는 이런 이멀전시 서비스인 경우에 그분들이 이제 그런 서비스를 연결을 시켜주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non emergency 서비스인 경우에는 보통 경찰청으로 연결이 됩니다. 경찰 HPD 상황실로 연결이 되면은 이제 경찰이 드디어 이제 출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신고할 때 non-emergency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네, 그리고 domestic violence case라고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domestic violence라고 얘기를 그러면은 하고요. 그쪽 분야의 스페셜리티가 있는 경찰들이 따로 이제 출동을 하게 되시고요. 예. 그다음에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이제 경찰이 출동했을 때 반드시 폴리스 리포트를 인시던트 리포트라고 하는데요. 이 리포트를 반드시 받아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나중에 법정에 가시거나 여러 가지 이 일들이 진행이 될 때 증거 자료로 꼭 쓸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이 폴리스 리포트를 꼭 받아주실 것을 추천드리고요. 그러면 질문 있습니다. 네네.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오면 경찰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언어적인 장벽이 있으신 분들 굉장히 많으시고 실제로 그런 케이스 있다고 아까 소개해 주셨는데 남편분이 네. 이거 꼭 남편분이라고 얘기할 수는 그렇게 특정지어서는 좀 죄송합니다만 네. 이 남편분이든 아내분이든 이 가해자가 영어를 더 잘했을 때 이게 어려운 그런 케이스가 될 수 있다라고 아까 사례 하나 소개시켜 그렇죠. 주셨는데 이 상황이 예, 경찰 출동했는데 정말 무섭고 힘들고 이럴 때 뭐 가뜩이나 힘든 영어가 잘 나오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때부터 통역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경찰에게 바로 내가 잉글리시 스피커가 아니기 때문에 한국인 통역이 필요하다 이렇게 영어로 만드시면은 간단한 단어로라도 설명을 하시면 경찰이 그 경찰 쪽에서 이제 일을 하시는 통역하시는 분들하고 연결을 바로 시켜드립니다. 전화로 연결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상황에 오시는 분들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통역 서비스를 항상 신청하신 다음에 진행을 하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의 가장 큰 교훈 중에 하나는 그거 같아요. 통역 서비스. 네. 예, 여러분들께서 일단 통역 서비스를 받게 되시면 이 불이익을 당하실 확률이 현저하게 줄어들잖아요. 맞습니다. 또 여러분들께서 두려움을 느끼시지 않으셔도 되고 여러분들의 처지를 명확하게 이 설명을 하실 수 있으니까 이 크게 정말 두려워하지 않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경찰 신고하실 때부터도 이 통역 서비스 가능하다고 해 주시니까요. 여러분들 반드시 이 통역 서비스 요청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과정이 이제 경찰 신고해서 그 다음 과정으로 넘어가고 할 텐데 저희가 이미 말씀을 드린 대로 김한나 스페셜리스트와 함께 이 가정폭력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시리즈로 이제 분야별로 하나씩 이 조목조목 짚어가면서 이 인터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스페셜 프로그램 마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궁금해하시는 이런 이 법적인 조치들, 여러분들 어떤 보호를 받으실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이 하나하나 자세하게 이 설명을 해드릴 예정이거든요.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뭐 경찰에 신고를 하셨을 때 여러분들께서 통역 서비스 요청을 하셔서 그러면 이제 통역 서비스 해주시는 분들께서 잘 제대로 설명을 해주실 테니까 여러분들께서 모르시는 상황에서 어떤 불이익을 당하시는 일은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지금
디백에 지금 일하고 계시는 김만나 스페셜리스트처럼 이 가정폭력 이 상담센터에 연락을 주시면 또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차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여러분들께 자세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시간 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이 라디오 서울 하와이 개국 21주년 특별 인터뷰 진행을 하면서 올 하반기까지 이 가정폭력 상담센터의 김한나 스페셜리스트 모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 문제를 이 조목조목 짚어볼 예정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가정폭력 희생자들이 아마 우리 주변에 분명히 있을 건데, 그렇죠? 이 누구나 당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좀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또는 이제 도움을 드리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어떤 도움을 주실 수가 있을까요? 네, 일단은 어떤 감정적인 대응의 문제도 참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 피해자분들을 만나셨을 때 어떤 피해자의 생활 및 태도 이런 것들에 대해 평가하는 듯한 말이나 행동은 좀 이렇게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네가 이래서 이런 거 아니야? 이런 좀 추측성의 발언을 하시거나 이런 것들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충분히 상기하시고 평범한 내 이웃이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거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현장에서 도울 기회가 있으시다면 부서진 가재도구나 이런 파손된 현장 이런 것들을 촬영하여 주셔서 증거 확보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고요. 911에 전화로 신고를 해주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는 정말 이렇게 질문해야 될 경우에 있을 경우는 이해하기 쉬운 간단한 문장으로 질문하는 게 효과적으로 답을 얻으실 수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가해자의 변명에 동조하지 말 것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다. 공감은 이럴 때 하시면 안 됩니다. 세상에 맞을 짓은 없습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자, 이 말이 정말 공감이 되네요. 공감 능력을 이런 데서 발휘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자, 이 정말 팬데믹 기간 동안 너무 바쁘셨다고 해요. 이 김한나 스페셜리스트께서도. 그래서 힘든 가운데 또 바쁘신 가운데 저희 이렇게 이 특별 프로그램에 지금 참여해주고 계신데, 자, 마지막으로 이 방송 듣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들 또 한인사회 모든 분들께 이 당부 말씀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네, 현재 하와이에 거주하고 있는 많은 아시아계 이민자들 중에 한국 사람들은 이제 4번째로 큰 그룹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요즘 가정법원에 접수되고 있는 한국인 이민자들의 가정폭력 사안도 적지 않은 수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사법 절차를 잘 이해하고 사법 현장에서 이중 언어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으며 피해자가 적절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기관에서 이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피해자분들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거나 주저앉고 싶으신 분들 많이 계시겠죠.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어드리겠습니다. 피해자분들 괜찮냐고 묻는 대신 그분들의 고통과 두려움을 공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피해자분들은 괜찮지 않습니다. 여기 도움의 손길이 있습니다.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괜찮냐고 묻지 마시라고 했는데 정말 이런 말들이 공감이 돼요. 도움 필요하시는 분들, 이 도움의 손길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방송 내내 말씀을 드립니다만 길은 분명히 있고 도와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특히 여기 이제 김만나 스페셜리스트 같은 경우 이 한국어로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이해해 주시고 도와주실 분이시기도 하고요. 다양한 도움의 손길이 있기 때문에 주저하지 마시고 오늘 용기를 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연락하실 전화번호, 일단 지금 가정폭력상담센터 디백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디백에 이 한라인 전화가 항상 열려 있습니다. 531-3771 531국에 3771번도 있고요. 톨프리 넘버도 있습니다. 1800-690-6200번 1800-690-6200번으로 전화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텍스트 이 라인은 24시간 열려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텍스트에다가 만약에 한국어 서비스가 필요하신 분들은 정말 급하시다면 코리안이라도 쓰셔서 여러분들께서 텍스트 주시면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텍스트 라인 전화번호는 605-956-5680번입니다. 605-956-5680
8880번입니다. 자, 오늘 이 바쁘신 와중에도 저희 프로그램 자리해 주신 가정폭력상담센터 이디백의 이 김한나 스페셜리스트 정말 중요한 말씀 많이 해주시고 도움되는 말씀 많이 주셨는데 앞으로도 이제 2주에 한 번씩 이 김한나 스페셜리스트께서 여러분들께 정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와 사례들을 이 소개해 주실 예정입니다. 2주에 다시 뵙는 걸로 이제 목요일의 여인이 되실 거거든요. 약속을 드리면서 자,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인사드리면서 저희한테 좋은 노래 한 곡 소개해 주시고 가시면 어떨까요? 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기도 하고 피해자분들에게 선물로 드리고 싶은 곡이 있습니다. 아이유 씨의 러브 포엠 같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도 이 노래 들으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아이유의 러브 포엠 들려드리며 저희는 물러갑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누구를 위해 누군가 기도하고 있나 봐. 숨죽여 쓴 사랑 시간 낮게 들리는 듯해 너에게로 선명히 날아가 늦지 않게 자리에 닿기를. 하위를 홀로 걷는 너의 뒤에 Singing till the end 그치지 않을 이 노래 아주 잠시만 귀 기울여봐. 유난히 긴 밤을 걷는 널 위해 부를게. 또 한 번 너의 이 시간은 믿는 것이 참 행복한 해외 최초 한인교회 하와이 그리스도교회 한희준 목사님의 살며 생각하며 칼럼입니다.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어니스트 해밍웨이의 단편소설 킬리만자로의 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킬리만자로는 높이 5,895m의 눈 덮인 산으로 아프리카 대륙의 최고봉이라 한다. 서쪽 봉우리는 마사이어로 누가의 누가이, 즉 신의 집이라고 불린다. 그 서쪽 봉우리 정상에는 얼어붙은 한 마리 표범의 시체가 있다. 도대체 그 높은 곳에서 표범은 무엇을 찾고 있었던 것일까? 아무도 설명해주는 사람이 없었다. 킬리만자로의 표범은 늘 멀리서 동경하며 그토록 바랬던 정상에 올랐습니다. 표범은 거기에서 무엇을 발견했을까요? 정상에 오른 환희가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수고와 정상까지 오른 성취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다음엔 무엇이 표범을 기다렸을까요? 주위를 둘러보니 아무도 없는 빈 공간뿐입니다. 푸른 초장이나 물도 없는 차가운 눈만 남은 정상에서 이젠 지쳐서 내려갈 힘도 해가 져서 내려갈 시간도 없는 그 순간에 외로이 서 있는 자신을 발견했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정상을 향해 땀을 흘리며 올라가고 있습니다. 주위를 돌아보거나 잠시 머물며 쉴 시간도 없이 남보다 빨리 정상을 정복하기 위해 가쁜 숨을 몰아쉬며 올라갑니다. 왜 올라가는지, 무엇을 위해 올라가는지 묻거나 생각할 시간도 없습니다. 무조건 정상에만 올라가면 그곳에 답이 있을 것이라 믿고 올라갑니다. 목표는 정상에만 올라가는 것입니다. 정상에 오르는 것이 내게 무슨 의미인지, 그곳에 무엇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힘든 시간을 견뎌
옳은 정상에서 과연 무엇을 발견했을까요? 그곳에서 무슨 의미를 찾았을까요?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무작정 옳은 의미 없는 정상이 인생을 차갑게 얼게 하는 킬리만자로의 눈과 같음을 깨닫지 못하고 바삐 걷고 있습니다. 인생은 정상에 이르는 것이 의미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성공이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상이 의미를 주는 것이 아니라 의미가 정상의 가치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상과 의미를 자주 혼동합니다. 의미는 정상 그 이상의 가치입니다. 정상에 이루고 싶은 이유가 의미입니다. 삶에 어떤 도전을 해도 좋습니다. 다만 그 도전이 내 인생의 어떤 의미인지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오른 정상이 외로이 홀로 남은 표범이 아닌 삶의 의미와 기쁨을 나누고 공유하며 더불어 함께 사는 행복한 삶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하와이 그리스도교회 예배 시간은 주일 7시, 9시, 11시 15분이며 주소는 1639 케어모크 스트리트, 전화번호는 536국에 7244번, 웹사이트는 www.kcumc.org입니다.